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문제풀이를 맡은 김도윤입니다.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지금 실습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시험 보기 전까지 틈틈이 문제풀이를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격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교시는 35문제, 2교시는 4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과목마다 60%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락은 그 1장은 요양보호 개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요양보호 개론이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두 번째가 요양보호 업무, 세 번째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네 번째가 요양보호사 대상자 이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단락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일정한 생활 수준 및 건강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정책 및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1번 논합복지, 2번 사회복지, 3번 생활복지, 4번 규제복지, 5번 급여복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에서 문제는 포인트는 일정한 생활 수준 및 건강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즉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현대사회복지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현대사회복지는 누구나 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가 됩니다. 예전의 사회복지와의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예전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두 번째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빈곤층에 국한된 선택적인 복지였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선택적인 복지였다면 요즘 현대사회의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불평등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이겠죠. 자립성 억제가 아니라 자립성을 증진시키는 거죠. 빈곤 학대가 아니라 빈곤 경감이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유발이 아니라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현대사회복지의 목적 중 사회통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좀 전에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의 목적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했습니다. 이 현대사회복지의 목적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빈곤
경감입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평등. 그다음에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 구성원 간 또는 집단, 단체, 기관들 간의 서로 결속력 하니까 사회통합.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은 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스스로 영위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라고, 여기 스스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립성 증진이 됩니다. 요 5가지가 현대사회 복지의 목적 5가지입니다. 여기서 사회 통합에 관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사회복지 분야 중 각종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 또는 의료부조, 가족치료 등이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현대 지금 사회복지는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가족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외에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을 위해서, 아동복지는 아동을 위해서, 여성복지는 여성을 위해서, 여기에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복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사회복지 분야 중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이 깊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나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니까 당연히 답은 노인복지겠죠. 문제 6번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인구 고령화하면 노인 인구 증가, 노인 인구 증가 원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 원인은 첫 번째 보시면 위생환경 저하라고 했는데 위생환경이 개선되었겠죠. 평균 수명 감소, 요즘 평균 수명은 많이 100세,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다시 120세대로 올라갔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 의료기술 발달이 되겠죠. 의료기술 발달이 돼서 노인 인구 증가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교육 수준 저하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죠. 이외에 영양도 좋아지고 또 안전도 많이 좋아졌고 또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7번 좀 길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초고령 사회는 어떤 국가를 말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하자면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 초고령화 시대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초고령화 사회란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인구 대비, 전체 인구 대비 몇 세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 인구 하면은 몇 세요? 65세 이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보시면 처음에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몇 세 이상이요? 65세 이상. 7% 이상일 때 고령화 시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14% 이상일 때
고령 시대. 여기서 문제는 초고령화 시대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국제연합에서 그 노인 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1991년 유엔 총회에서 노인을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채택한 이유가 노인 복지 목적을 위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이 첫 번째가 독립의 원칙, 두 번째가 참여의 원칙, 세 번째가 보호의 원칙, 네 번째가 자아 실현의 원칙, 다섯 번째가 존엄의 원칙. 자, 여기서 찾아보시면 있는 것이 3번이 되겠죠. 9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혼자 가정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설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일상생활을 대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라고 하니까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이번에 잠시 다른 거를 좀 보면 이번에 참여의 원칙은 지역사회나 다른 쪽에 사회활동을 하는 거고요. 3번의 보호의 원칙은 이것도 가족이나 누군가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아 실현의 원칙은 스스로 노인들도 자아 실현의 원칙은 노인 스스로 자기 잠재력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존엄의 원칙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 좀 전에 참여의 원칙은 말씀을 드렸죠. 지역사회 단체 같이 참여를 해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죠.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1번을 보시면 그 원칙 중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의 원칙이 되겠고, 두 번째,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보호의 원칙이 되겠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여기에 소득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니까 이것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5번에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거는 2번과 같이 보호의 원칙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자아 실현의 원칙. 앞전의 문제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잠재력 발견입니다. 자, 그럼 찾아보시면
1번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자유로워야 된다. 2번은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요거는 뭐뭐와 상관없이 차별 대우 없이 존엄의 원칙이 되겠고요. 자아실현의 원칙, 여기 잠재력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5번에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수준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요거 두 가지 4번과 5번은 보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은 요거는 좀 구분해 주셔야,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인복지시설 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요양시설로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용시설은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사시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은 요양시설에서 주무시는 거고,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주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요. 생활시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그 노인 학대를 예방하거나 상담해주는 그런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도 그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개발해주거나 노인 일자리 개발해주거나 지원해주거나 창업해주거나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그 노인복지시설 유형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3번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시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했습니다. 요거는 앞전에도 좀 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는데 조금 복잡해서 좀 구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생활시설에 속합니다. 1번, 2번, 3번은 이용시설이고요. 재가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래서 이용시설이다라는 거를 먼저 찾아 놓으시고, 요거는 생활시설인데, 생활시설은 앞전에도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5번에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럼 4번일까요? 5번일까요? 문제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로 다시 또 나누어집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의료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하면은 요양 들어갑니다. 여기도 요양.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치매와 중풍과 기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그런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함으로 인해서 입소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14번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 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주거시설이죠. 집을 임대해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노인, 복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조금 찾아볼까요? 노인 요양시설은 아까 뭐라고 한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양시설은 생활시설이라 그랬죠. 노인 공동생활가정도 생활시설입니다. 양로시설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생활시설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생활시설 중에 틀린 것은 조금 다른 것은 요양. 예. 요양시설이 들어간 것은 중풍이나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입소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나누어 드렸죠. 자, 여기서 14번의 답은 노인복지주택이 됩니다. 자, 15번 요양 대상자 5명에서 9명 정도가 공동으로 생활,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여기 의료 있어? 그러면 의료하면 아까 뭘 찾으라 그랬나요? 요양 찾으라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 요양 대상자 10명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여기도 의료복지시설이 나왔죠? 그러면 의료복지시설인데 여기에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요양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 여기서는 인원을 좀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은 5명에서 9명. 요양시설은 10명 이상.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가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입니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찾으시면 답은 뭘까요? 경로당이 되겠죠? 자, 18번.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하면 집에서 그 복지의 혜택을 받고 복지의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 집,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러니까는 필요한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일자리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날짜가 있습니다. 15일.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주간에도 서비스를 받으시고 야간에도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주간에 받으시는 서비스를 들어보셨나요?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 예. 그다음에 야간에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방문 목욕 서비스는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집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아까 생활시설이 아니라 요거는 이용시설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자, 19번. 노인복지 이용시설 중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복지시설 중에서 이용시설입니다. 노인 학대, 앞전에 나왔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거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표번호가 1577-1389입니다. 전화를 하셔서 주변에 학대를 받거나 이러면 전화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민간보험에 비해 사회보험이 가지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특징은 최저 생계보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민간보험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우리 사회,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자유경쟁, 임의선택 가입,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 본인 분합 위주의 보험료 부담 이런 거는 전부 민간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 회사 고용이 돼서 고용보험을 들어줍니다. 고용보험, 일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보험 하면 4대 보험이었는데 요즘은 5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 하나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인해서 지금은 5대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닌 것은 찾으시면 아동보험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2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4대 보험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나중에 직장을 이제 다 다니거나 했을 때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생활이 아니라 최저 생활 보장. 특수주의 실현이 아니라 앞전에도 사회복지는 보편주의라고 했죠. 보편주의. 자, 세 번째, 소득의 완전 평등 구현이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소득 재분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빈곤층에 한정해서 가입을 한다 했는데 빈곤층이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 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했고 지금은 전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찾으시면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 중에 이제는 5대 보험이라고 그랬죠? 5대 보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지문이 기니까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근로자 들어가니까 고용보험이죠. 예. 고용보험.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산재보험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해 다치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에 재해 다친 거죠. 재해를 입은 근로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답은 5번이 되겠죠. 국민 각자의 위험을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 통합을 이룬다. 국민건강보험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용보험도 5대 보험 중에 하나인데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고용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찾으시면 산업구조 조정 촉진이 되겠죠. 보편주의, 요거는 국민연금 목적이 되겠고요. 국민건강도모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이거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사업주의 위험분산, 이것은 산재보험.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와 국민통합,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